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사과는 안동과 청송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경북 북부 시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종 과일인데요. 정부가 지난 설을 앞두고 사과 수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과는 한 번도 해외 시장에 개방된 적 없는 순수 토종 과일인 만큼 그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정부의 사과 수입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경북 사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 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부가 지난 설을 앞두고 사과 수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금배추라든지 금고추 이런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금사과란 말도 일상이 되는 그런 해를 맞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설명절 대표적인 이제 차례상에 올라간 대표적인 과일이 이제 사과와 배인데 네. 이게 지난 가을,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가격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좀 공급량을 늘리고 그래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일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수입 보도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뉴질랜드하고 미국산 사과를 수입하기 위한 어떤 검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 그동안 뭐 사과 같은 어떤 신선 과일이 이제 국내 수입되는 사례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없었고 실제로 이제 사과 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했는데 이번에는 뭐 정말 가격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자꾸 이제 올라가니까 소비자 부담이라든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그 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이제 물가 목표를 잡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2%를 이제 이렇게 잡겠다. 그래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어떤 가중치가 가장 큰 게 과일이 이제 사과거든요. 네. 사과인데 귤과 딸기, 포도 뭐 이런 정도는 사실 뭐 1.8%, 1.5%, 1.4%좀 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3이거든요. 2.3. 그러니까 사과 가격 상승률이 0.23%, 0.23%의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과일에 비해서 굉장히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제 추석 이제 이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전기요금이 이어가지고 사과의 가격이 물가 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수입이 이제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추진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안정 정책 했잖아요. 뭐 60% 이상 공급을 했다든지 뭐 농협 과일 선물센터를 통해 가지고 뭐 할인 판매도 하고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또 신속히 도입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국내산 사과 가격을 잡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입 처방보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구조의 어떤 그런 혁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스마트팜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 어떤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수입을 통해서 사과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네, 취지인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 수입을 추진을 했을 때 여기에 검역과 같은 수입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네.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과일을 이제 수입하려면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일단 먼저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충분한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검역 절차가 담보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에 수입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해충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내 어떤 사과 산업을 망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과실파리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 만약에 감염됐을 때는 국내산 사과의 수출, 대외 수출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역 절차에 완벽한 어떤 그런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또 이제 매년 새해 안동과 영주 등에서 일부 시군 뭐 과수 화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과수 사과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사과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정부 등과 협상해가지고 현지에서 발병하는 병해충이 어떤 건지, 또 이제 현지에서는 이런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과 수입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검역 절차를 이제 마련하는 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국내 어떤 사과 가수 농가의 반발 때문에 이제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사과 가격 폭등이 워낙 예전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또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사과 작황이 또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 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 여론들이 예전하고 좀 사뭇 다르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역 절차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대체 사과 가격이 얼만큼 올랐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산 한국산 사과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비싼 사과가 됐어요. 실제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는 이제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사과가 1kg 기준으로 해가지고 6.75달러로 이제 평가됐거든요. 네. 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봐서 물가가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도 1달러 이상 비싸고, 또 일본이나 스위스보다는 2달러 이상 비싼 그런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 5일에 이제 후지 사과 10개 소매 가격이 벌써 한 29,100원인데, 여기 딱 1년 전에 이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6,580원 정도, 한 29%, 30%가 올랐거든요. 네. 평균 이제 5년 사이에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어떤 평균 3년치의 어떤 평균 가격과 비교해봐도 한 6,820원, 한 30.6%나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원래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과일 가격 안정을 이제 위해서라도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일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발표한 게 이제 바나나라든지 망고, 자몽, 오렌지 6개의 어떤 물량에 대해서 수입산 과일을 수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유통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어떤 제도를 발표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다른 과일을 통해서 사과의 어떤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데, 실제 이런 어떤 정책들이 단기간에 처방에 불과하거든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가중치가 아주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게 현실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이제 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소비자 심리적으로도 물가가 높다는 심리가 또 오히려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사과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연재해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기후 이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봄에는 냉해, 그다음에 과수화성병이 있었고, 여름에는 장모와 폭염, 우박, 탄저병, 또 이제 가을철 수확에도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사과 주산지잖아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큰 대형 우박 피해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감소량은 예전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아마 생산량이 예전보다 한 30% 정도 줄었다고 그러고, 또 생산량 수확된 어떤 사과에서도 상품의 어떤 상품, 이제 그 상품 높은 어떤 그 질의 어떤 상품이 그 사과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가는 더 이상 내다팔 이제 사과가 없다라고 볼면서 자꾸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농가의 입장이 좀 상충되는 상황인 건데요. 네네, 그럼 실제로 수입이 진행이 됐을 때 농가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수입이 진행됐을 때 농가의 피해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일단은 2016년도에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제 분석한 그 피해액을 보면 한 4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또 이제 2022년도에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한 6천억 정도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과 산업이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어떤 보고로 보면 한 절반 정도의 피해액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과농들이 사실 폐원을 할 거란 말입니다.
폐원을 하게 되고 이 사과 과수농들이 폐원한 어떤 사과원에다가 뭐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다른 어떤 과수를 재배하게 되면은 또 이제 과일 쪽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어떤 악영향이 이제 고리를 물다 보면 우리나라 국내 전반적인 어떤 과수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좀 심각한 건 사실 이제 신성과실이 이제 사과가잖아요. 사과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어떤 수입 물량, 신성과실의 수입 물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이제 신성과실의 수입이 완전 문이 열리면 국내 어떤 과수 산업이 뿌리째 뽑힌다.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 수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수입 추진이 물가 안정뿐 아니라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차원이기도 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결국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지역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내내 극한호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엘니뇨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춥지도 않고 덥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난해 어떤 작황부진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일시적인 상황은 아니다. 또는 뭐 기후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어떤 저 상황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은 수입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과 같은 경우는 뭐 1900년대 뭐 초반에도 이제 사실 그 대구 사과가 유명했거든요. 네. 금호 쪽으로 해가지고 대구 유명해. 이제는 이제 자꾸 부상하거든요. 기후가 점점 올라가면서 부상하고 이제 안동, 영주, 청송이 이제 그 주산지가 됐고, 2060년이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재배한다는 어떤 연구 보고도 있고, 네. 이미 아마 경기 북부 지역 포천 등에서 사과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상에 따른 어떤 그런 영향들이 이런 어떤 사과 과수수 산업에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과 수입이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얻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제 사과주산지 청송에 이제 출신의 이제 신월광 도의원이 사실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사과 수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했어요. 네. 역시나 이제 앞서 쭉 이야기했던 생산량이 30% 감소하고 또 이제 정품 과일도 50% 이상 줄어들고 이런 어떤 농가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경북 같은 경우 냉해라든지 과수 화상병, 장마, 폭염, 뭐 우박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과 수입, 과수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은 완전히 지역 과수 산업을 이제 뿌리째 흔든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사과 한국 사과 연합회라든지 또 이제 뭐 한국 과수농 협 연합회 뭐 이런 데도 뭐 성명서를 냈는데 이런 어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처방에 있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식량 작물이라든지 축산업 이런 탄농가와 비교해 가지고 과수 산업에서도 재해 지원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앞서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스마트팜을 사과 농사에 새로 도입하려면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이 이제 안동시 임하면에 일단은 노지 과수원을 스마트팜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도입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크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이제 스마트팜 같은 시설원예 분야에만 이제 국한돼 가지고 이제 활용돼 왔는데 노지 사과에도 일단 이제 도입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산업화되면서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산업화되면서 인력들이 완전히 산업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멸 위기도 있고 농업 전반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로 가장 이제 손해를 본 게 있어서 농업, 농촌 지역인데 실제로 이제 그 농촌 지역이 붕괴가 되면은 그 예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는 식량 안보라는 게 있습니다. 식량 안보는 최후까지 지켜야 될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농촌이 그렇게 붕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식량 안보를 통해 식량 주권을 완전히 외국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산업 전반에 가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처방인 어떤 해외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도 있지만은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농가 지원에 대한 농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기후에 대비한 어떤 그런 스마트팜 기술력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를 먼저 접근해서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사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이 아니라 농가에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지원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과수농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농업 전반에 거친 어떤 문제거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자재 그 구입비가 한 30% 정도 올랐고 비료라든지 농약 대금이 거의 배 이상 올랐거든요. 오르고 또 그다가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수농가 가장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게 농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 게 과수농가인데 이런 전반적인 농촌에서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일손, 외국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해마다 오르는 어떤 농자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생산량과 직결된 저온 피해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과수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사실 지금 현재 물론 그 재해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작물 재해 보험 제도 같은 게 있는데 보상 어떤 그 보장률이 지금 현재 50%라든지 작물에 따라 가지고 50% 70% 이렇게 돼 있는데 과수 산업 같은 경우는 80%까지 현실화 시켜서 좀 이렇게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수입을 하지 않았을 때 지원책을 말씀해 주신 건데 네. 또 일각에서는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우리 사과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도 가장 비싸지만은 네. 품질 면에서도 최고거든요. 이미야마요. 최고인데 다만 이제 그 국내에서 높은 생산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시장 개방이라든지 시장의 문을 많이 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재배 기술의 어떤 고도화 내지는 또 이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재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과 주사진 이제 안동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사과 연구소를 옮겨서 실제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는 재배 기술 개발 또 토양 관리에서부터 병충해 예충 예방까지 다양한 방제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이제 그 품종도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M9 대목이라서 경부군 사과, 키나지 사과 했는데 요즘 또 이제 밀식이라든지 이축, 다축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과 수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